21세기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단순한 물질 덩어리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학과 과학은 몸을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는 기계처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간은 세포와 장기만으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장 필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주파수의 힘이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간을 파동으로 보고 건강을 에너지의 흐름으로 다시 써나갈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과학은 물질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결국 모든 것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원자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입니다. 우리의 세포, 장기, 심장, 뇌까지 모두 특정한 진동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질병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부품 고장일까요? 아니면 조율이 흐트러진 주파수, 공명이 깨진 파동의 결과일까요? 양자물리학은 질병을 고장이 아니라 불협화음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작은 안테나처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심장은 전자기장을, 뇌는 전기적 신호를, 감정은 화학물질을 통해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파동장 필드로 존재합니다. 이 파동장은 서로의 에너지와 끊임없이 공명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보면서 빛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간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빛, 가시광선입니다. 이 좁은 창을 통해서만 우리는 에너지의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장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빛의 기회를 잃고 무지함 속에서 우리는 아프고 지쳐왔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내 안에 에너지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색을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것쯤으로만 보던 시절, 내 몸은 빛을 잃은 나무처럼 메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가까운 치유의 통로가 바로 색, 즉 빛의 파장이라는 것을. 건강이란 단순히 혈액검사 수치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이란 내 에너지장이 확장되고 조화롭게 공명하는 상태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 부처, 성자라 불린 사람들은 왜 사람들 곁에 서는 것만으로도 평안과 치유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에너지장이 크고 파동이 맑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주파수로 주변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파동도 함께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파장, 사실 색의 파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의 주파수를 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몸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매 순간 파장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형광등에 들어있는 미세한 수은 성분, 값싼 플라스틱 식기에서 스며나오는 화학물질, 피부에 하루 종일 닿아 있는 합성섬유. 이런 것들은 내가 눈으로 보거나 의식하지 못해도 세포는 그 진동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들어오는 불균형한 파장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 교란시키고 있었어요. 파장은 단순한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주파수는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지만 오염된 주파수는 서서히 세포의 피로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색을 통한 회복은 단순히 예쁜 색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둘러싼 파장 환경을 먼저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좋은 파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의 파장이 정말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줄까? 이미 국내외 수많은 연구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학 분야의 논문들을 보면 값싼 합성 섬유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화학물질이 우리 피부를 통해 들어가면서 세포막 전이를 약화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흔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코팅된 종이컵, 저가 식기에서 미세하게 녹아나오는 성분들도 단순한 독성 문제를 넘어서 세포가 가진 고유한 파동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물리학자들과 생명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생명은 주파수 위에서 존재한다. 좋은 환경의 파동은 세포를 맑게 조율하지만 오염된 환경의 파동은 세포의 리듬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색의 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주변의 파장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 환경의 파장이 내 몸을 흔들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미 과학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대 의대의 소장섭 교수님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무심코 켜놓는 형광등, 특히 수은이 들어간 조명에서 나오는 미세한 주파수가 뇌파 패턴과 자율신경계를 바꿔놓는다는 걸 2018년에 국제학술지에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불빛 하나, 전자파 하나가 내 심장 박동이나 호르몬 분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미국 NASA와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이 긴 비행 후 특정 파장의 빛과 주파수에 오래 노출되면 세포의 DNA 회복 속도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그만큼 파장은 몸속 세포 깊숙한 곳에까지 닿는다는 뜻이에요. 독일 마인츠 대학의 바이오 포톤 연구도 정말 흥미로워요. 그들은 생명체가 아주 미세한 빛, 즉 광자빛 알갱이를 내보내고 서로 주파수를 교환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가 전기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파장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파장은 단순한 물리적 진동이 아니에요. 내가 입는 옷, 쓰는 그릇, 호흡하는 공기 속 화학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조용히 내 세포의 리듬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색을 통한 회복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좋은 환경의 파장은 내 몸을 맑게 조율하고 오염된 환경의 파장은 내 몸의 악기를 서서히 흐트러뜨린다. 결국 색을 다루기 전에 내 주변의 파장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제 이 깨끗해진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색이라는 주파수로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조율해 갈 거예요. 색을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물리, 생명과학 차원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서로 탓하고 상처 주는 악순환에 빠질까요? 표면적으로는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이전에 우리 몸의 파장이 오랫동안 교란되어 생체 리듬이 막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예민해진 신경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형광등, 플라스틱 합성 섬유, 오염된 공기.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주파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포가 균형을 잃으면 마음도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파장의 불균형이 가정 파괴나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색 하나의 힘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매일 강렬한 빨강 옷만 입고 있으면 그 강한 파장이 몸과 마음을 자극해서 오히려 긴장을 높이기도 해요. 반대로 푸른 계열의 옷, 부드러운 회색 톤으로 바꿔주면 그 공간 전체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색을 고른다는 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내 몸과 우리 가족의 파장을 함께 회복시키는 선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색을 배우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색은 내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간과 관계까지 조율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파장은 세포를 흔들고 세포는 마음을 흔든다. 그리고 색은 그 모든 파장을 되돌린다. 이제 우리는 색을 통해 세포 하나하나를 좋은 파장으로 다시 맞추어 갈 거예요. 색의 파장은 단순한 시각 자극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머무는 환경을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색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색은 단순히 예쁜 취향이 아니에요. 각 색은 각각의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있고 그 파장은 내 몸 깊숙한 곳, 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닿습니다. 색은 우리의 시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은 뇌와 자율신경계를 통해 호르몬 분비, 혈압, 심장 박동, 심지어 면역세포의 활동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은 몸이 아니라 빛과 파장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색은 그 파장을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색은 몸의 리듬이 어긋나 예민해진 신경을 다시 부드럽게 맞추어가는 보이지 않는 조율자와도 같아요. 중년쯤 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사소한 일에 쉽게 예민해지고 부부 사이에 쌓이는 긴장도 깊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한 부부, 아내는 계속해서 격한 말을 쏟아냈지만 전 만류하며 병원 진단을 원했지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검진 결과는 암이었습니다. 몸의 불균형이 결국 마음과 말로, 관계의 파괴로 나타났던 거죠. 이처럼 몸과 마음의 파장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흐트러지면 다른 하나도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색의 파장은 단순히 보기 좋은 색이 아니라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살리고 결국 한 가정을 지켜내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색 하나, 옷 하나, 방 안의 작은 색감 하나가 누군가의 몸을 그리고 삶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색을 통해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면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파장, 인간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엄청난 위력이 바로 내 삶에 도사리고 있기에 저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색을 바꾸면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마침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색과 파장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가 본래의 리듬을 되찾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여정입니다. 21세기 과학은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장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강 패러다임은 빛과 색, 호흡, 움직임,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통해 나의 에너지 파동을 확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채널의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이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인간을 다시 정의할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언어로 우리의 몸과 삶을 새롭게 쓰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저는 인간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세웁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빛과 파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파장은 나의 세포에 닿고 내 마음에 닿고 결국 내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색을 통해 말하려고 합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삶의 근본적인 언어입니다. 이 브랜드와 이 여정 속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몸과 내 마음이 하나의 파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으로 그리고 큰 변화를 만들어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유행을 좇는 길이 아니에요. 저는 색을 통해 인간의 본래 자리, 우리는 색으로 회복합니다. 색으로 관계를 잇습니다. 빛과 파장의 길, 그 잃어버린 리듬을 되찾게 하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이고 이 철학이 앞으로 당신의 삶에 꼭 닿기를 바랍니다. 색 하나가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가정을 살리고 삶을 다시 연결합니다. 색을 바꾸면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마침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색은 단순히 예쁘고 멋진 취향이 아닙니다. 색은 생명을 움직이는 가장 본질적인 주파수입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지만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파장으로 짜여진 살아있는 리듬이에요. 그 리듬이 무너질 때 몸은 병들고 마음은 무너지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결국 색은 나라는 존재가 나답게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저는 그래서 색을 단순히 미학의 문제가 아닌 인생의 문제, 삶의 핵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색이 없다면 우리 몸의 주파수는 균형을 잃고 세포는 방향을 잃고 결국 삶 전체가 그 파장을 잃어버립니다. 색에 반응한다는 것은 나의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색을 잃는 순간 인간은 본래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합니다. 색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생명의 언어이자 인간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장으로 다시 정의됩니다.